안녕하세요. 피사의 사탁과 늙은 노령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그러나 점점 늙은 노령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현재입니다. ESPN이 K리그 중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막 와서 중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ESPN 같이 이렇게 그 스포츠를 이렇게 팔아먹는 업체들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코로나19로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스포츠는 콘텐츠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좋아하던 스포츠들을 아무리 끌어모은다 그래도요, 스포츠라는 건 현재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뭐든지 지금 컨텐츠라면 다 방송을 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리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세계가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대만은 안 봅니다. 거긴 수준도 너무 낮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리그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세계에서 4개 빼기 리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남미에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미국의 독립리그,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트리플 A도 안 돼요. 더블 A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는 선수 수혈이 목적이지 리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 미국과 대만, 이 4개국의 프로리그가 진짜인데, 대만은 중간 단계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3개가 진짜입니다. 3개가 진짜인데 여태까지는 일본이 셌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선수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박찬호와 류현진이, 그리고 추신수가 그 미국에서 활약했던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 박찬호의 그 성공은 많은 그 후배들한테 새로운 꿈을 안겨준 거예요. 당시에 그 직구로만 따지면 랭킹 5위 안에 들었거든요. 살아있는 직구로 롤란 라이언의 그 뒤를 이을 만큼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상윤이나 막 이렇게 한양대가 난리칠 때요, 그때 김영남이니 뭐니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공을 던졌어요. 근데 가서 보면 김영남은 묵직했어요. 그러니까 해태가 전성시절 때 그 우승을 제일 많이 시킨 친구입니다. 그리고 김시진은 빠른데 소리는 조금 덜 묵직해요. 근데 김영남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박찬호가 이제 후배로 나와서 몇 년 후에 던지면 중간 과정이 안 보인대잖아요. 그만큼 빨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통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는 그 프로야구 같은 게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투수는 컨트롤의 마법사인 그렉 매덕스하고, 그 다음에 그 롤란 라이언으로 대표되는 그런 강속구, 이 계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강속구 계열이 인정을 받았고, 뭐 랜디 존슨까지 쭉쭉 오고, 그러다가 이쪽 계열에서 최고는 그렉 매덕스였다가 둘 다를 조금 이렇게 합친 애가 이제 페드로 마르티네스였어요. 정말 외계인 같은 놈이었는데 얘는 그 작은 능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못 갔어요. 내구성이 약해서 그 한계를 못 넘었죠. 메이저리그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ESPN이 죽겠어요. 거기다가 미식축구 못하죠, 농구 못하죠, 골프 안 돌아가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4대 스포츠에다 골프까지 들어가면 5대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는 미국이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광고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광고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서예요. 아무튼 이렇게 그 4대 스포츠에서 5대 스포츠, 그리고 미국인들의 그 또라이 근성이 많이 나오는 그 레슬링, 그 짜고 하는 WWE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ESPN이 뭐 어마어마하게 적자인 거예요. 그다가 올림픽까지 이제 취소되고 막 이러니까 전 세계 스포츠 회사, 그 중계 회사들이 뭐든지 컨텐츠라면 다 달려드는데, 한국은 코로나19로 명성까지 높아졌지. 그러니까 야, 한국 거라도 중계하자 이제 하고 다 달려든 거예요. ESPN이 처음에는 이 새끼들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중계해주고 공학개혁에 하고 이렇게 왔다가 된통 나가고 이제 돈 내게 됐잖아요. 이제 딱 보면 이제 환장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야구 수준이야 메이저리그를 능가하겠습니까?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그 소프트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미국인들 한국 야구 보면 많이 홀라당 빠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소프트 파워에서도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 최고예요. 지금 명실공히 세계 최고입니다. 단지 규모 면에서 독일을 못 따라갈 뿐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습게 보던 한국이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파워만 우리가 강해지면 돼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뭐냐면은요,
저는 스포츠 강의이기도 하고 영화 강의이기도 하고 뭐 시 소설, 그러니까 저는 르네상스적 인간이에요. 정말로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치고 저처럼 인생을 지랄같이 산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쉴 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병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헐리우드 키드 2세, 그러니까 헐리우드 키드나 2세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팝도 2세대예요. 옛날엔 헐리우드 하면은 TV 산업이 아직 헐리우드를 못 찾아왔을 때는 헐리우드에서 남성에서는 최고는 누구였냐면 남자에서는 게리 쿠퍼하고 클라크 케이블이 최고였어요. 걔네들은 특급이었어요. 그 바로 밑이 그 잉그리드 버그만하고 그 카사블랑카를 찍은 험프리 보카트하고 바로 밑이었고 말론 브란도 이런 류였었어요. 그 밑으로 이제 잘생긴 사람으로는 게리 쿠퍼를 이어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 국회에서 의사 진행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떴었잖아요.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스튜어트 뭐 이렇게 그 잘생긴 류가 또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론 브란도류가 좀 반항아적인 기질이 되게 강한 쪽으로 해서 이제 말론 브란도는 최고로 뽑혔어요. 그 밑으로 그 폴 뉴만이나 제임스 딘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제임스 딘은 계속 살았으면 게리 쿠퍼하고 클라크 케이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좋아해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아무튼 제임스 딘이 있었어요. 그렇게 헐리우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뭐 해리슨 포드는 근데 그런 대형 스타에는 사실은 못 껴요. 연기력도 떨어지고 얘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이 너무 밀어주는 게 있어서 뜬 거 있고, 그거보다는 브래드 피트가 제임스 딘의 후계자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튼 옛날에 그런 그 묵직함을 주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좀 차이는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요즘은 텔레비전 산업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성으로서는 최고로 치는 사람이 뭐 옛날에 그 춘이나 막 이런 게 나온 그레타 가르보가 최고로 보통 쳤었어요. 그러니까 우성 영화 시대를 빼면 그레타 가르보를 제일 쳤는데, 이 여자는 그 헐리우드가 창조해낸 최고의 스타였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평생 숨어 지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레타 가르보가 저도 제일 좋아했던 여배우였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모나 연기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레타 가르보를 능가했다고 보통하는 게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어요. 리즈 테일러 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었어요. 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도 나오고, 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 눈이 이렇게 깊기로 유명했던 사람도 있어. 그게 그 천국의 계단인가? 지상에서 천국으로 에서 나오는 애인데 눈이 되게 깊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친구라든지, 그래서 눈이 깊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그 이후로 나온 게 알파치노예요. 알파치노가 대부에서, 저는 알파치노보다는 로버트 디니로를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래서 로버트 디니로는 연기파로서는 험프리 보카트의 뒤를 잇는 사람이고, 그래서 로버트 디니로하고 이 알파치노가 연기적인 대결을 벌친 거는 참 오래됐어요. 히트를 거쳐서 쭉쭉 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헐리우드 쪽으로 하면은요, 며칠 밤을 새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헐리우드에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헐리우드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국 영화가 올라가서 그 노미네이터만 돼도 큰 거였었어요. 근데 노미네이트 된 정도가 아니라 한꺼번에 4개를 다 딴다? 그것도 아카데미상의 가장 핵심인 4개 중에서 3개를 휩쓸었다?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거기까지는 안 줄 거 아닙니까? 미국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보수적인 아카데미니까. 근데 이번에 보수적인 아카데미가 한 거는 트럼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기류가 엄청 컸습니다.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그 4개를 따주고 최우수 외국 영화상에 뿐만 아니라 이 3개를 다 땄다. 그 전에 뭐 칸느 뭐 이런 거, 칸 뭐 이런 거 영화제 다 휩쓴 거, 베를린 영화제 이런 거 다 휩쓴 거 외에도 세계 가장 큰 시장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까지 다 받았다? 저희 세대에서는요, 이거는 해방과 같은 그런 충격입니다.
남북 통일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정말 살아생전에 이런 걸 볼 거라는 건요, 꿈도 못 꿨어요. 저는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를 줄줄이 외우고 영화를 줄줄이 외우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주말에 영화부터 시작해서 영화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한 거예요. 와, 이것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너도 했고요. 저희 때는 아이고 팝송 2세대인데 제가 비틀즈나 그다음에 비틀즈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오다가 이제 마이클 잭슨을 이어지면서 개인이 뜨고 이런 거를 보고 자라면서요, 이 소프트 파워로서는 이 백인들이 갖는 파워나 이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휩쓸어가는 이거는요 난궁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주도하는 그거에 동양인이 거기서 뚫고 들어가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였고, 일본이 한동안 세계적으로 그 경제가 뛰어나지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떴지만 그건 마이너적인 거였었어요. 노벨문학상 뭐 이런 건 좀 받긴 했죠. 그러나 그거는 일본에 대한 그 당시에 과대 포장이었다라는 게 일본이 무너지면서 다 드러난 거고요. 일본의 진짜 능력은 아니었었고요. 근데 일본이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일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구인들이 만든 오리엔탈리즘을 가장 잘 구현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서양의 문화하고 똑같은 문화를 해서 붙어가지고 능가한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해서 능가를 해버린 거잖아요. 뭐 레드 제플린이니 요즘에 뜨는 퀸이니 롤링스톤즈니 스모키니 그다음에 폴이너 뭐 저로서는요 상상을 못하는 게 빌보드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설적인 그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도요 100위 안에 못 들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든다라는 건 하늘에서 별따는 거였어요. 싸이도 그 유튜브의 시스템을 바꿨던 싸이조차도 1등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만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아니 방탄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정말 해방의 버금가는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랬어요. 저는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본다라는 건, 그리고 문화의 그 대명사였고 성지가 웸블리 구장입니다. 웸블리 구장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그 자체로 이미 세계 탑이라는 거예요. 백인들이 인정하는 탑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종을 넘어서요. 살아생전에 이걸 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해낸 거고, 물론 좋은 그 매니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 매니지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좀 틀려요. 일본의 매니지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 회사원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키워가면서 점점 이렇게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고 계속 발전하고 걔네들한테 어느 정도 먹고 살게는 해줘요.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일본처럼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적자생존이나 경쟁식으로 갔어요. 대신 그 경쟁에 내붙여야 되니까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시스템을 유지해서 그 한도에서 끝난 거고, 우리는 그거를 추월해서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이렇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스포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문화, 그러니까 소설 뭐 이런 거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어떤 전기를 맞았어요. 이때 확실하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이명박 박근혜 9년의 후퇴가 같은 그런 후퇴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한 변화와 튼튼한 펀더멘탈을 구축하고 거기서 무한한 창의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산업화를 좀 해내고 민주화를 좀 해냈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로 치고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돌아봤을 때 다음에 또 당신의 다음을 이을 사람들이 당군 신화가 세계의 창조 신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파이팅 기대합니다. 단 정부는 이들이 여기서도 무수히 많은 낙오자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젊은이들은 정부가,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 다른 일로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세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응? 이건 또 뭐야? 아이고, 마지막에 광고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